네, 진사로입니다. 59회 한능검 심화 41번부터 마지막 해설 강의 이어가겠습니다. 자, 밑줄 그은 시기에 시행된 일제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이 자료는 중일전쟁 이후 일제가 침략전쟁을 확대하던 시기에, 침략전쟁 확대하던 시기에요. 자, 황국신민체조 실시 요령이다 라고 돼 있어요. 황국신민체조의 날이라고 나왔죠. 자, 이 황국신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이제 이 시기가 언제인지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건 이제 1930년대 중반 이후 이 일제가 이제 뭐 만주사변이라든지 중일전쟁을 일으켜 놓고 이제 전쟁을 확대하던 시기라고 보면 돼요. 이때 대표적인 키워드로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죠. 민족 말살 통치,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국가총동원법이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민족 말살 통치라는 건 이제 한국인 조선인의 민족성을 지워버리는 방식이죠. 한국 신민서사의 암송이나 창씨 개명, 신사참배, 궁성요배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을 하죠. 그리고 국가총동원법은 말 그대로 국가가 주체가 돼서 이것저것 다 동원하는 걸 말해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징용, 그러니까 강제 징용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학도 지원병 이런 것도 있고 인력 수탈 쪽입니다. 이제 여성 정신근로 대표적으로 위안부 같은 게 있고요. 그거 말고는 이제 공출 및 배급, 그러니까 공출이라는 건 이제 가져간다는 거죠. 미곡이나 아니면은 이제 금속 종류, 그리고 이제 배급 주고 이런 게 이제 국가총동원법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을 찾을게요.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요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을 공포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1940년대부터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맞겠죠. 자, 이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이라는 게 뭐냐면 저기 지나가는 저 한국 사람이 어쩐지 독립운동가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방 구금. 그러니까는 너 독립운동 하려고 하는 거지. 일단 감옥에 들어가. 뭐 이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이게 이제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입니다. 자, 회사령을 제정하였다라는 건 이제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 되자마자 바로 시행됐죠. 미스와 협정을 체결한 거는 이제 1920년대 중반이죠. 경성 제국대학 설립도 1920년대입니다. 토지 조사 사업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은 이제 1940년 이후에 일제가 더 통제를 하기 위해서 제정한 법령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2번 갈게요. 가 지역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역사를 품은 섬 가, 다크 투어를 떠나볼까요? 라고 했는데, 자, 사실 이거는 출발하자마자 첫 행선지에서 바로 알아야 돼요. 항파두리 항몽유적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그 삼별초가 강화도, 진도, 제주도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면서 항쟁을 벌였던 그 마지막 장소 제주도죠. 그러니까 가에 들어갈 지역은 바로 제주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알뜨르 비행장의 비행기 경납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달 오름 일제고사포 진지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제주도 여행을 여러 번 가보신 분은 알 거예요. 오름, 이게 이제 제주에 있는 독특한 지형이죠. 이 오름에 일제 고사포 진지가 있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송악산 해안동굴 진지 이렇게 이어져 있다고 되어 있네요. 자, 제주도 지역에 대한 탐구 활동을 찾아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근데 이 제주도 지역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현대사에 있어요. 그게 제주 4.3 사건이죠. 정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자, 4.3 사건으로 많은 주민이 희생된 주요 장소를 조사한다라는 이게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제주도에 관련된 내용이죠. 이제 남한만의 단독 선거, 50 총선거였잖아요. 이 단독 선거에 반대한 좌익 세력들이 제주도로 와가지고 이제 투쟁을 벌였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그 대응이 뭐였냐면 그 사람들을 이제 죽인다. 뭐 이거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아무런 죄도 없는 제주 주민들까지도 이때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가면은 뭐 4.3 사건에 관련된 특별법도 제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일도 있었죠.
자, 어쨌든 요 제주 4.3 사건은 이 지역 분들에게는 굉장히 아픈 기억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부탁드릴게요. 자, 다른 것도 지역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정략전이 자산 어보를 저술한 곳을 알아본다라고 했는데, 요 자산 어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말 그대로 이건 이제 물고기를 뜻해요. 보물. 그러니까 이제 이 섬 지역에 이제 수산물, 해산물이 굉장히 많아서 이게 보물로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 물고기를 잡는 법이라든지 뭐 다루는 법들을 주로 썼던 책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 정략전 선생이 이제 흑산도에 유배를 가가지고 썼던 책입니다. 흑산도에 굉장히 수산물, 해산물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관해서 쓴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략전 선생이 이제 정약용의 동생이죠. 형인가요? 그거 잘 모르겠네. 갑자기 까먹었어요. 어쨌든 그 집안이 이제 천주교 때문에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신유 박해 때문에 이제 유배를 가게 됐는데 그 흑산도에서 자산 어보를 쓰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정약용 선생은 강진 쪽으로 유배를 갔죠. 자, 그 다음에 프랑스군이 외교장각 도서를 약탈한 장소 강화도입니다. 이거 병인 양요 때죠. 제가 이거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이 외교장각 도서를 되찾아오기 위해서 박병선 박사님께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셨다. 이것도 상식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주 문제철에 맞서서 소작쟁의가 일어난 곳을 찾아본다. 자, 노동 착취해가지고 역사에도 기록됐네요. 암태도입니다. 1922년에 전라남도 신안 앞바다에 있는 섬 암태도, 여기서 소작쟁의가 일어났어요. 이 지주 문제철이라는 인간이 이제 굉장히 소작민들을 많이 뜯어먹다 보니까 이때 농민들이 소작료를 4알만 내겠다라고 쟁의를 일으킨 겁니다. 이게 암태도 소작쟁의고, 이 쟁의가 이제 성공을 하면서 주변 지역들도 4할 소작료 운동이 벌어지게 됐었다. 이것도 참고해 두세요. 자, 러시아가 저탄소 설치를 위하여 조차를 요구한 것을 검색한다. 자, 요거는 이제 저령도. 이제 부산에 있죠. 영도입니다. 자, 물론 이제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걸 저지한 단체가 독립협회다라는 사실도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3번 갈게요. 가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인도 전선에서 가가 활동에 나선 이래 각 대원은 민족의 영광을 위해 탄환도 두려워하지 않고 온갖 고초를 겪으며 영국군의 작전에 협조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인도 전선이 나왔고요. 영국군이 나왔습니다. 이거 읽으면은 아셔야 돼요. 뭐냐면 이 가부대가 뭐냐? 이게 바로 한국 광복군이죠. 임시정부의 부대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도전선 혹은 미얀마, 이 전선에서 영국군과 활동을 함께 했어요. 영국군의 요청에 의해서 인도 및 미얀마 전선에 투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었는데, 이때 했던 작전이 여기 나와 있어요. 육성선전, 방송, 전단산포, 포로신문, 정찰, 포로훈련 등 여러 부분에서 성과를 거뒀다. 이제 이 한국 광복군 대원들이야 당연히 일본어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심리, 교란, 요런 이제 방송 관련된 요런 작전을 주로 수행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충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청년 동지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충칭이 임시정부가 있던 곳이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광복군인데요. 자, 이 한국 광복군에 대해서는 영국군과 연합해서 인도 미얀마 전선에 작전을 했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미국과 연합을 한 것도 있죠. OSS, 미국의 OSS, 전략정보국 특수부대. 여기랑 연계를 해가지고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어요. 자, 그게 바로 2번 선지에 있죠. 따라서 정답은 2번, 미군과 연계하여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하였다라는 게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른 선지들도 말씀을 다 드릴게요. 중요합니다.
자, 청산리에서 일본군에 맞서서 대승을 거두었다. 요거는 청산리 전투죠. 여기에 이제 주공은 북로 군정서, 김좌진 장군의 부대죠. 북로 군정서하고 그 다음에 홍범도 장군께서 지휘하셨던 대한 독립군 같이 이제 이 청산리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쌍성보 전투에서 한중 연합작전을 전개하였다. 자, 쌍성보 및 대전자령 전투, 이거 같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한국 독립군이에요. 1930년대에 그 한중 연합작전이 본격적으로 만주 지역에서 전개가 됐었어요. 그때의 부대 중 하나인 한국 독립군이고, 이거는 이제 지청천 장군께서 지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걸로는 그 영릉과 흥경성 전투 바로 4번에 나와 있죠. 자, 요거는 이제 조선혁명군. 자, 요거는 양세봉 장군께서 지휘하셨어요. 물론 이제 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군대, 그러니까 군사 조직들에 대해서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여기서 직접 전투하셨던 분들만큼 어렵진 않잖아요. 요거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930년대의 만주 지역에서 한중 연합작전에 의해서 이제 그 작전을 했던 부대, 한국 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이 있는데, 한국 독립군은 쌍승보 및 대전자령 전투, 그 다음에 조선혁명군은 영릉과 흥경성 전투, 이렇게 승리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동북항일연군으로 개편되어 유격전을 펼쳤다라는 건데, 이 선지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제가 지금 이게 녹화하는 게 이제 2025년 3월이에요. 근데 요 2025년에 시행됐던 73회 한능검 심화에서도 이 선지가 그대로 나왔었어요. 이게 저는 정답 선지가 될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는데, 오답 선지로는 계속 출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동북항일연군으로 개편된 부대는 그 전신인 만주에 있던 항일 유격대예요. 요 만주 항일 유격대가 동북인민혁명군 이렇게 바뀌었다가, 이 뒤에 이제 동북항일연군으로 개편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게 그 정답 선지로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동북항일연군의 지휘관 중에 그 북한의 그 김일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꼭 정답으로 낼 필요는 없지 않나. 제가 이제 한능검 심화 관련된 그 전범위를 한번 쭉 훑어봤을 때도 이 동북항일연군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정도까지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광복군은 굉장히 중요한 부대입니다. 자, 44번 갈게요. 자, 밑줄근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이거는 이제 나이 지긋하신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은 정말 잘 아실 만한 노래입니다. 이별의 부산정거장이죠. 자, 이 전쟁의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듬해에 발표된 노래로 낯선 부산에서의 판잣집 피란살이를 마치고 서울로 떠나는 피란민의 심정을 애절하게 묘사하였습니다. 자, 피란살이는 힘들었지만 부산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인연이 힘이 되었다는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 자세한 내용은 사실 저도 잘 몰랐는데, 이 노래를 다시 들으면은 조금 가슴이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전쟁은 바로 6.25 전쟁이죠. 자, 정전협정이 맺어진 전쟁이 우리나라 역사상 6.25 전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자,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근데 보통 6.25 전쟁 중에 있었던 걸로 보면 뭐 전쟁과 직접 연관되는 인천 상륙작전, 흥남철수, 일사후퇴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여긴 지금 그게 없어요, 선지에. 이때 이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 있었던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정전협정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포로 석방 때문에 미국과 소련이 의견을 이제 조율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협정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승만 정부가 이제 갑작스럽게 독단적으로 반공포로를 석방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요게 나올 수도 있어요. 반공포로 석방. 이 1952년에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이제 그 이승만 정부에서 추진했던 일 중에 발췌 개헌이 있어요. 이것도 1952년이에요. 요거는 그 당시에 대통령이 간선제, 국회의원들이 뽑는 제도였는데,
이제 그 전에 있었던 국회의원 총선에서 야당 후보들이 대거 당선이 되면서 이승만이 대통령에 재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희박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에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발제 개헌을 해버린 겁니다. 직선제로 바꿨어요. 이게 선지에 있죠. 정답이 4번입니다. 자, 비상계엄이 선포된 가운데 발제 개헌안이 통과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6.25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다른 것들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거는 이제 전쟁 직후죠. 6.25 전쟁 직후입니다. 자,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해체되었다. 자, 반민특위가 만들어진 것도 6.25 전쟁 전, 해체된 것도 6.25 전쟁 전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이전입니다. 자, 통일 주체 국민에 의해서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이거는 이제 이후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주로 유신 체제, 박정희 정부 때 이제 통일 주체 국민에 의해서 대통령이 선출이 되기 시작했죠. 그랬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에 뭐 이제 당시에 이제 잠정적으로 잠시 최규하 대통령도 계셨는데, 그분도 통일 주체 국민에 의해서 선출이 됐던 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안법 파동이 일어났다. 이것도 전쟁 이후죠. 이건 이제 이승만 정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5번 가겠습니다. 밑줄근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이 사건은 검찰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공소 사실도 특정하지 못한 채 조봉암 등 진보당 간부들에 대해 국가 변란 혐의로 기소를 하였고 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진보당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전에 보안법 파동 말씀드렸는데 이 진보당 사건하고 비슷한 시기예요. 역시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쭉 보시면 뭐 이 진보당 사건은 야당 정치인을 제거하려는 의도에서 표적 수사에 나서가지고 극형인 사형에 처한 것, 그래서 비인도적, 반인권적, 인권유린이자 정치 탄압 사건이다 해가지고 이제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진보당 사건 말씀드렸듯이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일이에요. 다만 이때는 이제 이승만 정부에서 특히 중요한 게 이제 4.4 개헌을 일으켜 가지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3번 대통령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있었던 독재 관련된 쪽으로 나아가는 그때 있었던 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이 1번 가가 아니고 2번 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승만 정부, 이승만 대통령이 3번째로 대통령을 하던 시기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속하여 그 뭐 야당 정치인들 탄압하고, 그 다음에 경향신문 강제 폐간하고, 이제 이러면서 계속 독재로 나가니까 이제 3.15 부정선거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4.19 혁명이 일어나서 무너지게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6번 갈게요. 밑줄근 이정권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들으라. 우리는 유신헌법의 잔인한 폭력성을, 합법을 가장한 유신헌법의 모든 부조리와 악을 고발한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유신헌법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유신체제, 즉 박정희 정부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뭐 1970년대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1960년대에도 박정희 정부는 있었지만 그때는 이제 선거를 통해서 선출이 됐었고, 이제 유신 체제 때부터는 이제 통일 주체 국민에 의해서 뽑았던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신 체제 때 있었던 사실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라는 문제예요. 이게 정답 찾기는 어렵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호언철폐 독재 타도를 내세운 60국민대회가 개최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60국민대회를 몰라도요, 호언철폐 독재 타도를 보면 요거는 6월 민주항쟁이죠. 자, 6월 민주항쟁은 전두환 정부 말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60이라고 해서 뭐 60만세 운동 이거랑은 다르겠죠. 6월 민주항쟁의 일환으로 개최됐던 국민대회에 대한 얘기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신민당사에서 YH 무역 노동자들이 농성을 하였다. 자, 이거는 유신체제에 있었던 일이 맞고, 특히나 이 YH
무역 사건은 유신 체제가 끝나게 되는 한 원인이 되었던 사건이죠. 자, 민주 회복을 위한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 운동이 전개되었다라는 거, 이것도 유신 체제에 있었어요. 이때 개헌을 하자라는 게 유신헌법을 바꾸자라는 그런 거였습니다. 이거 관련된 분으로 장준하 선생 계시니까 요 이름도 같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야당 총재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계기로 민주항쟁이 일어났다. 이게 부마 민주항쟁인데, 자, 이 YH 부영 노동자들이 농성을 해가지고 이때 이제 신민 당사라 그랬잖아요. 이 신민당의 대표였던 김영삼이 인터뷰를 했어요. 이러면 안 된다 막 해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하니까 이 유신 정권에서 이제 김영삼 대표의 국회의원을 제명을 시켜버려요. 그게 지금 이 내용이죠. 그래서 부마 민주항쟁이 일어났는데, 지금부터는 여담입니다. 이 부마 민주항쟁이 일어난 다음에 부산, 마산 주변 지역에 계엄령이 선포가 됐어요. 이제 계엄령이 선포가 됐고, 그 다음에 이 부마 민주항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두고 김재규와 차지철이 대립하다가 결국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과 차지철을 쐈죠. 그 12.16 사태를 통해서 유신 체제가 끝이 나면서 이 계엄령이 이제 풀어지지가 않아요. 유지된 상태로 계속하여 이제 뭐 최규하 대통령이 선출됐다가 12.12 사태가 일어났다가 이 계엄 과정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게 이제 1980년 서울의 봄 시대로 넘어와서 5.18 민주화 운동 시기까지도 계속하여 그 계엄이 유지가 됐던 거예요. 다만 이제 그 서울의 봄 시기가 되면서 전국적으로 민주화 운동이 확산이 되니까 이 계엄령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된 거지, 이게 이제 5.18 민주화 운동 때문에 계엄령이 발표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계엄이 확대된 건 있습니다. 요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5.18 민주화 운동을 갖다가 그냥 광주 지역에서만 일어난 뭐 광주 사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전국적인 민주화 운동이 있었고, 다만 계엄군에 끝까지 저항했던 게 광주 지역일 뿐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거는 좀 역사 공부하셨다면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긴급조치 철폐를 요구하는 3.1 민주 구국선언 역시 유신정권 시기에 있었던 게 맞죠. 이때 긴급조치도 유신헌법에서 나왔던 조치 중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47번 가겠습니다. 제가 앞문제에서 그 5.18 관련된 것 때문에 좀 떠들었죠. 숨차네요. 자,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역사 돋보기 해가지고 조선이 만난 이방인 이렇게 나왔는데, 조선 전기에는 외부 세계와의 관계가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류큐 등의 아시아 국가에 주로 국한되어 있었다라고 돼 있어요. 조선인의 외부에 대한 인식은 이들 국가에 집중되어 있었다. 여기에 기억이 있는데, 자, 요 이들 국가에 집중되어 있었다라는 거에 대한 탐구 활동을 먼저 볼게요. 이거는 본문하고 선지를 좀 비교하면서 볼게요. 자, 해동 제국기의 작성 목적을 파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해동 제국기가 뭐냐면은 신숙주 이분이 일본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물론 이제 신숙주가 일본에 갔다 온 거는 세종대왕 때 정도입니다. 이때 이제 집현전 학사였고 막 워낙 유망한 학자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나중에 성종 시기에 와가지고 성종이 이제 이때 늙은 신숙주에게 경이 일본을 다녀왔으니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책으로 써주시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쓰게 된 건데, 자, 조선인의 외부에 대한 인식은 이들 국가,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국가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거에 대한 탐구 활동이기 때문에 요거는 일본에 대해서 쓴 해동 제국기의 목적을 파악하는 활동이 연결이 되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적절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조선 후기에 들어서 달라졌다 이건데, 중국과 일본을 오가던 서양 선박이 난파하여 조선에 표착했다라는 거랑 관련된 게 하멜 표류기의 내용을 분석한다. 맞죠? 네덜란드의 그 선원이었던 하멜, 이 사람이 쓴 책인데, 이게 이제 서양 선박이 난파해서 조선에 표착한 경우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도 옳은 탐구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크리스트교 선교를 목적으로 선교사가 직접 조선에 파견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선교사가 조선에 파견된 상황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자, 프랑스 파리 외방 선교회 활동을 알아본다. 역시 맞죠. 직접 조선에 들어와서 선교 활동을 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자, 서양인이 조선의 해안 측량을 목적으로 해안을 탐사하는 과정에서 접촉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조선의 해양 측량 목적하고 지금 4번 선지에 나와 있는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 요거는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이거는 태종 시기에 만들어졌던 지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성리학적인 세계관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관념적인 세계 지도예요. 그래서 중국과 조선 땅은 크게 그려져 있고, 저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콩알만하게 그려져 있고, 뭐 이런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양인이 해안을 탐사하는 과정에서 접촉한 거랑 관련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관련 없는 걸 찾아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교역을 목적으로 서양의 상선이 접근했다. 제너럴 셔머너 사건은 당연히 맞죠. 이 제너럴 셔머너는 미국의 상선으로 조선과 교역을 목적으로 들어왔다가 빌어먹을 약탈을 하는 바람에 이제 당시 평안감사 박규수 이분께서 불태워라 해가지고 불타게 된 이런 사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8번 갈게요.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1872년에 제작된 지방도인데 신립장군이 왜군과 맞서 싸우다 투신한 장소인 탄금대랑 충렬사 등이 나와 있다라고 돼 있죠. 탄금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충주입니다. 자, 충주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근데 이것도 선지를 보면 금방 답은 나와야 됩니다. 이제 충주하면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충주성 전투. 그러니까 그 고려의 김윤우가 몽골에 항쟁했던 지역 중 하나. 그게 정답 3번에 있죠. 그래서 관노들이 몽골군에 항전했다라는 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른 건 지역만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인조가 이괄의 난으로 피란했다. 요거는 이제 공주죠. 그 다음에 견훤이 후백제 도읍으로 삼았던 데는 완산주인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전주입니다. 자, 강주령 열사가 을밀대 지붕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곳, 이거는 이제 평양이죠. 그 다음에 자,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박재혁이 경찰서에서 폭탄을 터뜨리는 의거를 일으켰어요 라고 했는데, 이 박재혁 열사는 의열단의 단원이에요. 이분이 폭탄 터뜨린 곳이 어디냐면 부산경찰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부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9번 가겠습니다.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오늘 헌법재판소는 헌정사상 초유입니다.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 청구에 대해 기각을 결정하였습니다. 자, 국회가 제기한 탄핵 사유는 대통령을 파면시킬 만한 중대한 직무상 위배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탄핵을 청구했는데 기각을 결정했다. 요거는 우리나라 헌정 역사상 딱 한 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지금 탄핵 소추 심판 청구가 된 건 3번 있었어요. 그 노무현 정부 때,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 이렇게 3번이 있습니다. 지금 노무현 정부 때는 기각됐고 박근혜 정부 때는 인용돼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죠.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 제가 지금 3월 2일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결정이 나질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뭐 전국적으로 집회 열리고 난리도 아니죠. 지금 시기가 딱 여기에 시적절한 문제로 보이네요. 자,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찾아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올림픽 대회가 개최되었다라는 것은 노태우 정부예요. 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김대중 정부죠. 자,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 창립되었다. 자, 저는 이게 아직 입에 잘 안 붙어요. 이게 민주노총 이래야 알겠는데 김영삼 정부예요. 그 다음에 중국과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되었다. 요거는 박근혜 정부입니다. 자, 한칠레 FTA는 김대중 정부, 한미 FTA는 노무현 정부, 그리고 중국과 자유무역 협정은 박근혜 정부.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에서 나오는 거는 주로 그 G20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했다. 이게 주로 나오더라고요. 자,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이게 바로 노무현 정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50번.
다음 연설이 있었던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지난 6월 13일 역사적인 평양 방문을 일으켰습니다. 자, 쭉 읽다 보시면 6월의 평양 회담 이후 한국은 두 가지를 당면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나왔어요. 자, 6월 13일 역사적인 평양 방문. 그래서 이제 이때 나왔던 게 정상회담이잖아요. 이게 6월 13일에 정상회담. 그리고 그때 이어서 나온 게 남북 공동선언이죠. 이게 그래서 6.15 남북 공동선언에 앞선 1차 남북 정상회담. 날짜를 보면 알 수가 있죠. 2박 3일간 회담을 했고 마지막 날 공동선언 했어요. 그게 6.15 남북 공동선언입니다. 자, 이거 언제 있었습니까? 바로 김대중 정부죠. 자, 김대중 정부의 통일 노력을 찾으면 되는 문제예요. 자, 이거 찾는 것도 아주 어렵진 않습니다. 정답 먼저 말씀드릴게요. 4번 개성공단 조성에 합의하였다라는 게 김대중 정부입니다. 근데 이게 착공이 된 시기는 노무현 정부예요. 그러니까 개성공단을 합의한 거는 김대중 정부, 착공한 건 노무현 정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건 이제 박정희 정부죠. 7.4 남북 공동성명에 이어서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제 현대사에서 최초로 시행된 통일에 관련된 노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북한 유엔의 동시가입, 이거는 이제 노태우 정부죠. 자, 그 다음에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자, 판문점 정상회담, 이거는 문재인 정부예요. 자, 이때 북한의 그 김정은, 지금도 북한에 있죠? 이 김정은하고 판문점에서 만났던 그 일을 말하는 거죠. 자,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의 교환 방문을 최초로 실현하였다. 이거는 전두환 정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59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에 대한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 수험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른 컨텐츠를 통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